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개인이 복귀하면서 오늘 양시장은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현재도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양자 암호 관련주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이슈와 특징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일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SK라이프사이언스와 49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트론이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을 배당하는 이 결산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4.31%에 해당하고 배당금 총액은 약 151억 원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올해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통주 약 191만 주도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태양건설이 137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점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주 발행가액은 2,310원이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9일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3가지 다뤄봤습니다. 현재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플랜티넷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이 오픈 AI가 AI 모델 소라를 공식 출시하면서 이 딥페이크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보안주 전반이 붉게 물들고 있는데요. 플랜티넷은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수건설이 현재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인프라 공약이 차기 대권 주자 구도와 맞물리면서 건설과 철도 관련주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7% 넘는 오름세 보인 데 이어서 현재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이화공영은 정규장에 이어서 현재도 9% 넘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마감 직전 거래량이 몰렸습니다. 10%대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강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을 탑재한 이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에 양자암호 관련주가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솔리드는 8% 내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6% 넘는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깨끗한 나라, 그런 저출생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에 철도 지하화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수건설, 우원개발 같은 종목들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화공영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책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이뤄지는 건지 네. 그런 정책주들은 또 빠르게 급등이 나왔다가 또 빠르게 급락이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뭔가 지난 대선이나 그런 것들에 비교해 본다면 다음 정책 수혜주는 어떤 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땡겨와서 네.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이네요. 저출생, 그 다음에 토목건설, 네. 이제는 또 그러다가 인터넷 다 올라가겠죠. 개별주들 한 번씩 다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연말이기도 하고 지수는 빠져 있고 시가총액 상위는 이제 한 단계 밑에서 살짝 들어 올려 놨다 보니까 전국은 어수선하고 이 속에서 그냥 돈으로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시간에 강하니까 내일은 갭상승이 있을 수 있고 이 시세 같은 경우는 내일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시세가 일회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걸 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량 거래나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출생 관련주들 안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내일장에 그런 강한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게 거래가 네. 많이 발생했다 보니까 시간외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왕 밀렸다가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변동성이 감내 가능하면 아, 뭐 플레이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플레이는 할 수 없고. 그런데 시장이 거래대금 상위 쪽을 보면 워낙 지금은 테마주 같은 경우에 몰려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의 주인공들은 철도 지화와 관련된 정책 테마주들입니다.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의 공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수페타시스가 올라와 있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제동을 건 이후에 처음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창헌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됐다라고 공시가 나온 거죠, 본부장님? 네, 뭐 그것도 있고요. 뭐 저는 이건 것 같네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 여부 삭제. 뭐 이거 네. 좀, 네, 그렇죠. 네, 일정 지연이고 일정이 지연된 것도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이 이슈가 길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거고 그 이유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당연히 기간 너무 길어지네 하면서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수페타시스가 떨어지고 제이오가 올라가는 거는 뭐 이치에 맞죠. 보통 인수하는 기업이 돈이 드니까 떨어지고 인수 당하는 기업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네,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이제 지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불확실성이 좀 더 덧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 시메틱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 흡수 합병 소식을 전했습니다. AI 의료 기업인데 우주 발사체 특수 합금 기업을 합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사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공시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시 내용 살펴보면 원래 대주주였죠. 원래 대주주였고 회사 합병 결정을 했고 이제 여기 스피어 코리아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존속 회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특수합금 부분 사업이 더해지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사업 같은 경우 보통 터무니가 없으면 뭐 주가는 올라갔다가 그냥 뭐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건 어찌 보면 실체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해당 기업한테는 긍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합병 비율 같은 경우도 뭐 유리하게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내일은 시세 연속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프 시메틱스의 합병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밸런싱이 실시가 되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편입 예상되는 종목으로 뭐 KB금융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좀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네,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이 좀 금융주를 전반적으로 좀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 좀 거슬리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지금 가격대면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밸류업 진행한다라고 얘기했고 뭐 정부 단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뭐 사실상 정치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해서 밸류업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또 과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력도가 좀 꽤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면 또 밸류업 정책 자체에 대해서 또 욕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니까 일단 금융주 쪽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통신 쪽에서 안 들어간 쪽도 좀 일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많이 한 기업들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꽤 높은 뭐 40% 이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 아마 좀 편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편출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 관련된 기업 어떤 종목들이 다시 편입될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짚어봤고요.